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은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물론 그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은퇴 전에 우리가 은퇴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은퇴후를 대비해서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또는 뭐 기술을 익힌다든지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할 것은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돈 준비, 두 번째는 일 준비, 세 번째는 몸 준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하면 건강을 의미하는 몸 준비겠죠. 건강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별도로 좀 여유 있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준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돈 준비 즉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돈이야 뭐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이제 많이 준비하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대로 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되고 있어서 평균 10년 동안은 소득 절벽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은퇴 직전의 상황이 우리 인생 기간 중에서 가장 황금기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급도 가장 높고 수입도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 뭐 사회적으로 대우도 받고 뭐 품위도 유지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차도 최고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음식도 가장 고급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주말이면 뭐 골프도 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직급은커녕 자기의 책상도 없어지고 월급날이 되었는데도 통장에 월급이 안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전과 같이 골프도 한 번씩 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겠지만 금방 이게 아닌데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임원급이면 차량 제공에다가 뭐 법인 카드까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내 것이었던 것이 다 이제 내 것이 아닌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돈의 씀씀이를 미리 좀 줄여나가자, 대비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이제 모아 놓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것이 우선해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씀씀이를 아무리 지금이 황금기라 하더라도 씀씀이를 미리 좀 줄이면서 연착륙을 하자는 거죠. 은퇴라는 것이 뭐 자의적인 은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나 조직의 통보를 받고 은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준비된 은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가 가까워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미리 적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급 음식을 먹는 것에서 대중적인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해서 적응을 하는 거죠. 지금은 급여도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 접대하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먹는 것이 부담이 없지만 은퇴를 하면 제 돈으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수단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연착륙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2017년도 기준에서 최소 생활비가 부부의 경우에는 월 176만 원이고, 그리고 적정 노후 생활비는 24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월 한 25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은퇴 전에 50대 초중반의 월 생활비가 평균 500만 원 정도 이상 될 겁니다. 500만 원도 뭐 보수적으로 본 건데요. 가장 한경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쓰죠. 월 소득도 높고 직급도 높고 직책도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죠. 그런데 은퇴를 하면 500만 원 이상 쓰던 것을 이걸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은퇴 전에 마음껏 생활하다가 은퇴 후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반으로 줄이는 거, 이거 심적으로도 약간 충격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 환경기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이제 은퇴를 이제 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 또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연착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계신 후배님들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 준비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두자는 거죠. 앞에서 말한 씀씀이를 줄이는 부분은 약간 심리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에 해당되는 거죠. 2017년 기준에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약 82세라고 하며 이제는 거의 이제 90세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넉넉 잡고 60세에 은퇴한다고 생각하고 기대 수명을 82세로 봤을 때 22년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 단순 계산으로 6억 6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 수명도 더 늘어나기도 하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생활비도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거의 8, 9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아주 극소수로 이 정도 준비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 평균 적정 생활비 250만 원의 어떤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매월 250만 원을 써도 될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얘기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친구 한 사람의 사례를 얘기해 보면, 이 친구는 은퇴 전에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좀 잘 한 편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대 후반의 아파트 가격이 약 한 25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 친구는 거의 뭐 전 재산이죠. 약간의 현금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또 아파트에 딸린 은행 대출을 감안하면 충분한 노후 자산은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집을 정리를 하고 서울 관악구 쪽에 25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아파트가 뭐 10억이 안 되는 정도로 되니까요. 그리고 그 차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신도림동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요즘 지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임대소득으로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현금 흐름이 된 거죠. 또 한 친구도 이 경우가 비슷한데, 이 친구도 집을 줄이면서 남은 차익으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소득으로 월 한 250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내었더라고요. 물론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발품을 팔아가면서 비교하고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한참 생각해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한두 사람을 가까이 알아두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얘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정보나 해결책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가격이 이제 높은 비싼 집에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가격이 낮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퇴 후에 그런 우리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면서 삶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에 은퇴 전에 하던 일과 같은 직종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근무기간이 2년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대부분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소득도 은퇴 전 소득의 30% 수준 정도밖에 안 되며, 그것마저도 그 재취업률도 20, 30% 이내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만약 재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창업 비용이 몇 억 이상 들어가게 되고 성공 확률도 매우 낮아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후 창업한 분들의 74.2%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그 나이에 실패해서 돈을 까먹고 나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그 수익형 부동산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또 생숙이라고 이야기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기획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이런 물건보다는 발품을 팔고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인과의 역할 분담을 확실히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처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재직 중에 본인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테크에 성공한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면 대부분 부인을 잘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부인하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허심탄회하게 본인과 부인이 역할을 잘 분담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은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 아내와 역할 분담을 잘해서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보장자산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보장자산이라고 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불의의 사고나 또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 건강보험 예외에 병원비를 그게 대비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쓰는 평균 병원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천만 원 부분도 60세 이후에 대부분의 금액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보장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험 상품 가입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저 나이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은퇴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은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은퇴 준비가 안 된 것을 보고는 당황해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진 현재 계신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조금씩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첫 번째가 씀씀이 미리 줄이기, 두 번째가 현금 흐름 만들기, 세 번째가 부인 활용하기, 네 번째가 보장자산 만들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가 로그인 문제로 잘 안 되시는 분은 로그인 없이 구독, 좋아요 쉽게 하기, 제 영상을 만들어 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돈 준비 이외에 그 다음에 일 준비와 몸 준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